안녕하십니까, NJ 스튜디오 차일평TV의 제입니다. 여보, 왜? 아나루이사에서 그거리 샀는데 볼래? 알았어. 잠깐만. 이 귀걸이 예뻐? 이 귀걸이는 어때? 또 있는데 더 볼래? 잠깐만. 그럼 이 귀걸이는 예뻐? 또 있는데 또 볼래? 아니 이젠 그만. 그럼 됐어. 센스 있는 배우자가 되길 원하지 않으신가요? 아나루이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배우자에게 꼭 알맞는 액세서리를 구입을 해서 선물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매 시에 NJ10이라는 코드를 입력하시면 10% 할인의 기회까지 있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아래 링크를 눌러서 센스 있는 배우자가 되시길 바라봅니다. 자, 이번 2부에서는 1부에서 봤었던 이 그랜드 와거니어의 스펙하고 시승기를 나가볼 예정입니다. 제가 잠깐 몰아봤었는데 다릅니다. 진짜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거니어는 5700cc 헤미 엔진이 들어가요. 제가 좀 안 좋아하는 파워트레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그랜드 와거니어는 기본으로 6.4L 헤미 엔진이 들어갑니다. V8기통 엔진이 들어가요. 그래서 471마력에 63토크가 되는 어마어마한 스펙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6.4L는 SRT 모델에 들어가는 스캐팩 모델에 들어가는 엔진이에요. 그래서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엔진이기도 해요. 이렇게 큰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도 그 엔진 앞쪽에 보면 공간이 많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스텔란티스가 헬캣을 여기다가 슈퍼차저를 넣어서 헬캣을 좀 노리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게 좀 전략이 보이는 그런 엔진룸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제가 아쉽게도 에스컬레이드를 시승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유콘 모델을 시승을 했어요. 에어 서스펜션까지 있는 모델을 시승을 했었는데 그 차량은 ELSD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자식 리미티드 슬립 디퍼런셜이 들어가지 않은 차량이긴 하지만 에스컬레이드하고 거의 같은 사양의 모델을 제가 운전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 차량은 에스컬레이드 가장 고급 모델에 들어가는 드라이빙 옵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 빼고요, MRC가 빠지죠. 이 차량은 적응형 댐퍼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륜은 독립형 멀티 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가고요, 전륜은 당연히 더블 위시먼 서스펜션이 들어가는데, 또 후륜에는 전자식 리미티드 슬립 디퍼런셜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들어가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꼭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랜드 체로키 L 모델에서 굉장한 혹평을 드렸어요. 거기에 좀 불만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안 좋은 차인 거를 알아서 다행이다고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래서 제가 에어 서스펜션 모델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차량을 리뷰를 드려가지고 또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하지만 지금 스텔란티스에 에어 서스펜션이 없어요. 그래서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들어간 차량도 그 에어 서스펜션을 제거하고 현금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는 에어 서스펜션 모델만 들어간다던데, 그게 만약에 사실인다고 하면은 그랜드 체로키 L을 한국에서 보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조만간은. 쿼드라 드라이브 2라고 하는 4륜 구동 시스템이 이 차에는 또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후륜 구동은 선택조차 할 수가 없고요, 그랜드 와거니어는. 그래서 이 차량의 가장 단점이 그걸 겁니다. 연비요. 이 차량이 6400cc 엔진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차량 무게가 3톤이 됩니다. 거의 3톤이에요. 거의 3톤인 차량을 끌고 다니게 되기 때문에 연비가 시내 주행 때 5.5km가 나오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은 7.6km가 나옵니다. 그래서 종합 연비 6.4km를 보여주는 그냥 기름 먹는 하마예요. 한국에서 이거 몰면은 정말 주유소 찾아다니다가 보면은 하루 일과 끝나는 그런 차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후륜 구동이라면 연비에 살짝이나마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이 차량은 옵션조차 없습니다. 무조건 4륜 구동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5.7L는 스텔란티에서 개발한 이토크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요. 그래서 5.7L를 선택하면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긴 하지만 6.4L에는 아직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하이브리드 기능까지 없다. 그래서 이 차량은 정말 기름 먹는 소화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빨리 시승을 나가 보도록 하죠. 고고. 자, 시승에 들어가 볼 텐데요. 제가 대형 SUV를 구입할 때도 고려하고 했었지만 제 바디 온 프레임, 즉
트럭 위에 올라가는 대형 SUV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구입선상에서 다 제거했습니다. 했어요. 왜냐하면은 신형 에스컬레이드, 제가 6헌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6헌에 에어 서스펜션까지 다 들어간 모델을 몰아봤을 때 롤 컨트롤 좋습니다. 코너 때도 굉장히 롤을 잘 잡아줘요. 그래서 바디가 굉장히 코너 시에 넘어간다라는 느낌을 많이 못 받았어요. 익스페디션에선 살짝 받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제가 그랜드 체로키 L을 몰았을 때 롤 때문에 정말 기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집에서 나오는 차기도 하고, 그리고 바디온 프레임인 것을 감안했을 때 저는 롤이 상당히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차 때문에 바디온 프레임에 대한 편견이 싹 사라집니다. 아니, 바디온 프레임 차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나요, 이거? 차를? 이거 사실 미국 리뷰어들을 보면은 살짝 불만인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고급스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미국 리뷰어들이 있거든요. 그 말을 이해를 하겠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바디온 프레임에 대한 롤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선택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 집이 완전히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스펜션이 상당히 단단해요. 엄청 단단하고 바디가 지금 또 너무 단단합니다. 지금 GLS, X7 다 몰아봤지만 그 두 차량도 이렇게 단단하진 않았어요. 바디온 프레임 차를 이렇게 단단하게 세팅을 해가지고 정말 스포티하다라는 느낌이 날 정도로 지금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나 스포츠 모드로 모드를 변경을 해가지고 에어 서스펜션도 당당하게 굳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도 한 단계 낮춰가지고 차량을 굉장히 잘 잡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이런 주행 감각이 있을 수가 있나요? 차가 전장이 지금 거의 6m에 육박하는 570cm가 넘어가는 차량인데 이게 가능하다고요? 차폭도 에스컬레이드보다 7cm 이상 넓습니다. 근데 이런 바디 컨트롤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6400cc 엔진이 지금 코너 트는데 저는 X7보다 훨씬 코너가 날카로워요. 너무 좋은데요, 이거. 그리고 6400cc 저 얘기를 마저 하다 보면은 지금 471마력에 토크도 63토크 이상 가는 엔진이거든요. 3톤짜리 차량을 이렇게 가볍게 컨트롤하는 게, 사실 파워트레인이 좀 거칩니다. 좀 터보 엔진도 아니고 자연흡기 차량인데 굉장히 거칠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독일 차에 비해서 그런 부분은 살짝 아쉽긴 해요. 좀 독일 차처럼 약간 고급스러운 파워트레인 조절이 안 되고, 신호에서 나갈 때 차가 좀 너무 울컥울컥 하면서 밀어내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싫지 않아요. 파워 전달이 너무 좋은데요. 지금도 보면은 좋다. 와, 좋다. 그리고 이게 GM 3.6리, 그러니까 GN 3.6리터, 그리고 펜타스타 엔진, 지프의 펜타스타 엔진을 비교해 보면은 느낌이 살짝 다릅니다. 자연흡기를 GM에서는 좀 이렇게 스르르르르르르 이런 느낌이 들도록 이제 폭발음이 좀 최대한 그거를 머프를 시켜놔가지고 좀 이렇게 슬슬슬슬슬슬슬슬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펜타스타도 그렇고 지금 GM 8기통 엔진, 그리고 지금 6.4리터 지프 엔진을 지금 보면은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소리가, 얘는 그 폭발음을 굉장히 좀 상쾌하게 팡팡팡팡팡 이렇게 뽁뽁뽁뽁뽁 터트려지는 느낌이 두루루루루루루루루 이렇게 쳐주거든요. 근데 GM 6.2리터를 몰아봐도 좀 스르르르르르르 스르르르르 이렇게 좀 긁히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파워트레인도 마음에 들고요. 지금 아직까지 인터넷에서는 이 차량의 트랜스미션이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요. 하지만 이때까지 지프에서는 ZF의 8단 자동 트랜스미션이 들어가지만은 70 계열이 있고, 그리고 90 계열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헬캣에 슈퍼차지 들어간 차량들은 90 계열을 씁니다. 그래서 8HP 95를 쓰고, 그리고 좀 낮은 차량에서는 뭐 그랜드 체로키 같은 데서는 70이나 75를 쓰거든요. 8HP. 근데 이제까지 지프에서는 6.4리터에서는 70 계열을 썼어요. 그래서 좀 약간 고급을 쓰진 않았는데, 이 차량은 뭐가 들어간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비싼 차에 70 계열을 넣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변속은 정말 좋습니다. 변속 부드럽고요. 변속 부드럽고, 변속이 부드러우면서 변속이 될 때마다 힘도 처지는 거를 같이 느낄 수가 있어요.
변속이 되면서 RPM이 떨어지는데 거기서 토크 손실을 많이 느낄 수 없도록 변속이 돼주거든요. 그래서 변속이 될 때마다도 상쾌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하지만 변속 속도가 BMW에 들어가는 ZF 8단에 비해서 약간 느립니다. 약간 느려요. 그 부분 살짝 아쉽기는 해요. 하지만 이거 너무 부드럽게 변속이 돼서 저는 불만이 없습니다. 지금 드라이빙에서는 사실 이거 거의 입이 될 데가 없습니다. 저는 이 차를 만약에 알았다면 X7 안 사고 이 차를 샀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크기가 너무 크니까 X7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와, 이 코너 도는 거 봐. 죄송합니다. X7이 가지는 단점이 공간성인데 이 차의 공간성은 정말 난리도 아니고, 이 8개의 스크린이 이 안에 있어갖고 편의도 정말 대단하고요. 그리고 이게 전고도 굉장히 높고 하기 때문에 이 딱딱하게 세팅이 돼 있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고급성을 잃진 않아요. 상당히 부드럽고 좀 노면이 가지고 있는 날카로운 임팩트는 충분히 전고선에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고급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하고는 약간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정말 뭐 내비게이터라든지 아니면 에스컬레이드를 몰았을 때 위에서 좀 출렁출렁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풍선 위에 앉아있는 느낌, 그런 느낌은 들지 않거든요. 근데 차가 정말 단단하고요, 딱딱합니다. 너무 무게가 엄청 묵직해요, 차가. 이거는 차량의 무게가 아니라 이거는 세팅이 너무 잘했는데, 그래서 이거 지프가 그랜드 체로키 L에서는 너무 실수를 많이 한 것 같고요, 사실. 그런데 지금 그랜드 와고니어는 이거 미쳤는데요. 이거는 드라이빙이 이렇고 지금 실내하고 외관이 살짝 좀 모자라서 그렇지, 실내 편의성 그리고 이 파워까지 다 하면은 이거 좀 돈 있으신 분들은 굳이 GLS 갈 필요 없겠다, 이런 생각 충분히 합니다. 이건 트럭 베이스 차량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바디 컨트롤이 됩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아쉬운 부분이 없어요. 지금 운전하는 내내 지금 조향도 엄청 직관적이고 날카롭고요. 단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고속도로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모드로 해서 살짝 플로어링 해보겠습니다. 우와, 역시 6400cc 지금 이 스캐팩에 들어가는 엔진이거든요. 헬캣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SRT 그룹에 들어가는 엔진이 들어갔는데 파워 좋습니다. 뭐 푸시는 모자란 감이 없어요. 지금 3톤짜리 차량인데 푸시는 진짜 모자란 감이 없고요, 잘 나갑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물론 자연흡기라 가지고 RPM이 가속이 되는데 약간 더딘 면이 있어서 터보 엔진보다 빠르게 반응해 주진 않지만, 그러니까 푸시가 확 들어올 때까지. 아쉬운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트랜스미션이 변속이 살짝 느리기 때문에 다운시프트에서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치고 나가는 게 바로바로 반응해 준다는 느낌은 들진 않습니다. 근데 반응이 들어왔다고 하면은 끝장납니다. 이거 진짜 엄청 잘 나가고요. 그래서 이제 살짝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큰 차량에, 비싼 차량에 많은 옵션이 들어가 있지만 노피스톤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렇다고 제동해서 아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비싼 차에 적어도 6P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가격에 지금 요런 브레이크가 들어갔다는 점이 아쉽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 세팅이 제가 예전에 폭스바겐 차를 몰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브레이크를 밟고 발을 뗐을 때 브레이크가 좀 안 따라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컨트롤 하는데 살짝 좀 기분이 나쁘다. 이 적응하면 되겠지만 약간 좀 기분 나쁜 세팅이 돼 있고요. 하지만 트럭 만드는 회사들의 브레이크는 정말 좋습니다. 지금 브레이크에 지금 피치 컨트롤이 봐도 지금 피치 컨트롤도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브레이크 세팅 잘하는 회사에서 이 피치 컨트롤까지 이렇게 달성해냈기 때문에 브레이크는 사실 불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불만이 아니에요. 그냥 이건 불평인데, 사실 이렇게 깜빡이를 켜면 깜빡이 소리가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깜빡이 소리가 너무 듣기 싫습니다. 딸깍딸깍 이게 아니고 딸깍딸깍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요.
그래서 뭔가 사람을 좀 불안하게 하는 그런 소리로 보이고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정말 눈에 잘 보이게. 뭐 그래서 그 단점이 없네요. 지금 단점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주행에는 단점이 없습니다. 드라이빙 포지션도 상당히 높은데 GM 차량은 후드가 너무 올라와 있어서 눈에 엄청 거슬리거든요. 근데 이게 램트럭 베이스 플랫폼에 들어간 차량이잖아요. 램 DT 플랫폼에 올라가 있는 차량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램들처럼 코가 이렇게 싹 말려서 들어가 가지고 포드 차들보다도 후드가 더 눈에 안 거슬려요. 그래서 시야 입장에서는 정말 좋고요. 시야도 정말 좋은데 높고, 저는 정말 좋은 평을 드리고 싶다고 마무리 드리면서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렵게 유치한 광고인 아나루이사. 자, 제가 저희 와이프를 처음에 꼬실 때 정말 싸구려 액세서리를 줬었어요. 뭐 돈도 없었고 하니까 정말 이렇게 백금으로 된 얇은 목걸이를 인터넷으로 딱 사가지고 우리 와이프를 그 지하의 푸드코트에서 줬었거든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감동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이 여성분들이 그런 이 작은 터치에 감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구매했다고 해가지고 퀄이 낮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디자이너들이 다 디자인한 액세서리 브랜드이기 때문에 꼭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을 줘서 감동을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차에 지금 바디 컨트롤을 감동하고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감동시키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무튼 아래에 댓글을 꼭 클릭해서 아나루이사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차량을 가지고 와서 리뷰를 드리도록 할게요. 바이.